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음식이 많아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먹을 수 있는 식단이나 식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것들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만 혈당이 스스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드시는 양과 드시는 시간을 조금 달리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단 음식은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설탕을 드시는 것은 무슨 자살행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혈당이 오면 빨리 사탕이나 주스 같은 거 드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앞에서는 설탕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저혈당일 때는 먹으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달달한 믹스커피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혈당일 경우에는 식사를 못 하셨다면 마셔도 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 먹을지만 알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드셔도 되는 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리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식단을 좀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결국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많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혈당을 올리는 단순당이라든지 탄수화물의 섭취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겠죠. 밥을 한 공기 드신다고 하면요, 혈당이 200까지 오른다고 합시다. 밥을 3분의 1공기만 드신다고 한다면 딱 70까지만 오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200까지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밥 한 공기 드셨을 때보다는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밥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금방 배가 고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3분의 1 공기만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요, 위도 줄어들게 되어서 포만감을 느끼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만 해도요, 200까지 올라갔던 혈당이 200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췌장이 쉬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것과 5시간 동안 천천히 걷는 것, 어느 것이 그 다음날 피로회복이 더 빠르게 될까요? 인슐린 저항성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이유는요, 인슐린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식으로 3끼 분량을 6끼로 나누어서 드시라는 것이죠. 췌장에도 부담이 줄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먹었던 음식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것입니다.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드셔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현미에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좀 더 천천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쌀밥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양은 좀 줄이시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식이섬유 제품을 함께 드셔보세요. 혈당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토산이라든지 아니면 키토올리고당도 동물성 식이섬유로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혈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혈당을 밑으로 빨리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운동이죠. 식후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요, 혈당이 누구나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때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흡수된 혈당이 에너지로 사용이 되면서 혈당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이야기가 나오면 식후 30분이 지나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녁 식사 이후에 걷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매 끼니마다 걷기가 어려우시다면요, 저녁 시간만이라도 꼭 걸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혈당을 소변으로 빨리 배출하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면요,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내 몸에서의 최선의 선택인 것이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늘어나서
자주 소변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에서는요, 물만 가지고 당뇨를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드시는 양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드시는 양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공복시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조절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 영양사분과 상담을 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는데 밥 먹을 때 단맛이 나는 음식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을까요? 당뇨가 있어도 단맛은 꼭 필요합니다. 당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당이 적절하게 조절이 스스로 되어야 하는데요. 되지 않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요, 무조건 그 양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같은 것들은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죠. 다음은 식사를 하시면 후식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분이 있는 것은 더더욱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당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요. 단순 탄수화물도 피하시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시고요.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것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식이나 단 것이 드시고 싶으시다면요, 꼭 식간, 공복에 조금만 드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당이 포함된 건강즙도 포함입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요, 신맛으로 조절을 좀 해보시면 단맛이 당기는 것을 어느 정도 중화하실 수 있습니다. 쓴맛의 성분들은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쓴맛을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위에서 쓴맛 수용체인 T2R이 활성화되어서요, GLP-1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쓴맛이 강한 여주라고 하는 채소 안에는요, 모모르데신이라든지 카라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쓴박이라든지 아니면 고들빼기에는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쓴맛이 나기는 합니다만 이 성분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요. 도라지도 사포닌 때문에 혈당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요, 방울 양배추를 추천드리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쓴맛이 나는데 아주 강력한 항암제로도 알려져 있고요.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당뇨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요,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 효능효과가 입증된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된 식품이라든지 누에식품, 그리고 뽕나무 관련된 식품들, 뽕잎이라든지 오디라든지, 그리고 여주라든지 키토산, 귀리 식이섬유, 바나바잎, 새싹보리 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추천해주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메모하셔서 당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